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업 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교육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윤희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월픽을 통해서 만나보실 저희 커피를 쉽고 집에서 맛있게 내려드릴 수 있는 레시피를 2가지를 제안해 드리려고 영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추출력을 조금 높이는 레시피고요. 그래서 머시드 계열의 프로세싱 또는 게이샤와 같은 조금 더 복합성을 많이 가진 다양한 향미를 가진 그런 커피들, 혹은 상대적으로 로스팅 포인트가 좀 밝은 커피들에 사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가 하나가 있고요. 이런 커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밀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플레이버 스펙트럼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추출력을 좀 높이는 레시피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시피는 편안하게 마시기 좋은 그런 레시피를 하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나 가공이 좀 많이 들어간 커피들, 혹은 인퓨즈드 커피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포인트가 좀 어두운 커피, 그런 커피들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레시피를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이런 커피들은 밀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마시기 좀 편하면서 부드럽게 내리려면 추출 흐름이 좀 빠른 거를 감안을 해서 첫 번째 레시피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는 분쇄도를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커피는 콜롬비아랑 과테말라 게이샤가 2가지가 블렌딩된 게이샤 블렌딩이고요. 기분이라고 하는 블렌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커피인데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조금 기분 좋게 열어갈 수 있는 플로럴하면서도 굉장히 프루티한 느낌이 있는 커피라서 내리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레시피를 사용할 거고요. 원두는 지금 19g을 사용해서 물은 300g 사용하는 레시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 온도는 제가 지금 93도를 설정을 해두었고요. 지금 저희가 세팅되어 있는 EKS 기준으로 분쇄도는 12도에서 총 4번에 나눠 붓는 레시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어에서는 60g 정도 물을 커피를 충분히 적실 수 있는 레시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보통 50g에서 60g 정도를 사용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거를 고려했을 때 60g 정도 이제 충분히 물을 부으면은 아마 커피를 전부 적실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아서 60g으로 블루밍을 레시피를 설계를 했고요. 35초가 지나면 130g까지 물은 중심부 위주로 편안하게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레시피는 너무 이제 어렵지 않게 집에서 누구나 좀 쉽고 간편하게 내리실 수 있는, 그렇게 내렸을 때도 저희 커피를 좀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로 저희가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드리퍼에 물이 약간 남고 거의 다 빠졌을 때 다시 중심부 위주로 230g까지 물을 좀 편안하게 부어주시면 되고, 너무 많은 교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천천히 편하게 물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리퍼는 이제 하리오처럼 이런 콘 형태의 드리퍼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플랫베드 형태의 드리퍼를 사용하셔도 이 레시피를 사용하셨을 때 충분히 좋은 맛이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플랫베드 형태의 드리퍼들이 추출 흐름이 조금 느린 거를 감안하셔서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조정하시면 더 맛있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째 푸어에서도 물이 거의 빠졌을 때 300g까지 마찬가지로 중심부 위주로 편안하게 물을 좀 골고루 부어줬어요. 최대한 좀 저희랑 비슷한 맛을 구현하실 수 있게 물을 좀 정보를 드리면은 아이시스 8.0 그 분홍색 라벨이 붙어있는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물을 좀 사용하면 아마 좀 동일한 스펙트럼의 커피를 즐겨보실 수 있어서 커피 추출에 좀 최적화된 물인 아이시스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추출 시간은 지금 2분 30초 정도 되고, 이렇게 19g에서 300g으로 내리셨을 때 한 잔을 좀 충분히 즐겨보실 수 있고, 혹은 2분이서 나눠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인 것 같아요. 이 커피를 내리실 때 저희가 권장하는 분쇄도는 900에서 1000마이크론 정도 되고요. 푸어링 하는 타이밍을 시간으로 지정하진 않았는데 물이 어느 정도 30%에서 20% 정도 남아있고 거의 다 빠졌을 무렵에 다시 이제 수위를 올려서 드리퍼 안에 물을 채워주시고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4번의 푸어를 했었을 때 추출 완료되는 시간은 2분 30초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추출해주시면 커피를 좀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업 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교육 기획을 맡고 있는 윤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롯이라고 하는 커피를 맛있고 집에서 쉽게 내려드릴 수 있는 레시피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커피는 이제 저녁에 저희가 드시기 좋은 커피로 예멘이랑 코스타리카 두 가지 커피가 블렌딩이 돼서 만들어진 커피고요. 저녁에 이제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롯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커피 한 잔을 위한 블렌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피는 이제 제가 아이스로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레시피는 이제 20g을 사용해서 물 200g을 푸어링하는 1대 10의 비율의 레시피를 사용할 거고요. 그 후에 얼음으로 차갑게 빠르게 식혀주는 칠링하는 방법으로 아이스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푸어링을 50g씩 동일하게 나눠 붓는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K43S 기준으로 11.5 정도의 분쇄도를 사용하고 요거는 이제 800 마이크론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가정에서 좀 간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아이시스 8.0 분홍색 라벨이 붙어진 그 생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 온도는 90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도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취향에 맞게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은 이제 1분 40초에서 한 2분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추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커피를 내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두는 지금 이제 20g을 사용할 거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드리퍼는 플라스틱 하리오 V60 01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차를 많이 주지 않고 가까이에서 물을 많이 부어주는 식으로 푸어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사이즈의 하리오 있으시면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추출 레시피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가운데 위주로 물을 부어주시는데 4번에 나눠서 50g을 부어주시는 레시피로 제가 좀 쉽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매장에서도 아이스 드립을 내릴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고요. 크게 편차 없이 매번 비슷한 결과물을 좀 만드실 수가 있는 레시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블루밍 단계에서 50g의 물을 천천히 부어줬고요. 중심부에 원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심부 위주로 부어주시면 되고 35초가 지나고 다시 중심부 위주로 밖은 그냥 한 번씩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50g을 부어서 100g까지 푸어링을 했고요. 다시 푸어링을 하는 타이밍은 드리퍼에 물이 좀 많이 빠지고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다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150g까지 천천히 부어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푸어링 할 때 교반을 하거나 막 낙차를 많이 주는 레시피를 선호하지는 않고요. 물을 좀 편하게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실 수 있는 레시피를 실제로 매장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저희 고객분들에게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편차를 줄이면서 항상 일정하게 좀 맛있는 커피의 일정한 퀄리티를 좀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런 테크닉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집에서 좀 따라 하시기에도 어렵고 매장에서 드시는 커피와 집에서 드시는 커피의 편차가 너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두 쉽게 하실 수 있는 레시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이 이제 다 된 커피는 얼음을 가득 담은 잔에 한 번에 부어서 좀 빠르게 식혀주시면 이렇게 해서 다시 얼음 잔에 커피를 부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커피가 충분히 칠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즐겨주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블랙업 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교육 기획을 맡고 있는 윤희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커피는 언스페셜티의 스페셜 싱글 라인업이고요. 파나마 게이샤 원두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에 이제 담겨 있고 이거를 이렇게 개봉을 하시면 원두 설명이랑 원두의 이제 느낌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카드가 같이 들어있고요. 뒷면으로 넘기시면 커피에 대한 정보와 노트가 나와 있는 그 카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40g 패키지는 20g씩 이렇게 원두가 2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2번에 나눠서 내려 드실 수도 있고 혹은 10g 레시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4잔을 총 내려서 드실 수 있는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싱글 라인들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내려볼 커피는 파나마 체바스 농장의 69번 랍 게이샤 품종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시드 프로세싱을 거친 커피고요. 그 후에 이제 다크룸에서 17일 동안 건조된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파나마 워시드 게이샤 하면 떠오를 수
수 있는 그런 향미들, 전통적으로 플로럴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싱그러운 플레이버를 가진 그런 커피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또 추출을 하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는 제가 제안해드리는 2가지의 레시피 중에서 첫 번째 레시피를 사용을 하고요. 커피가 가진 스펙트럼이나 이제 그런 섬세한 향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추출력을 좀 끌어올려서 다양한 향미를 좀 즐겨보실 수 있게끔 커피에 많은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레시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아이시스 8.0 생수를 쉽게 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커피를 사용하시기를 좀 제안을 해드리고요. 분쇄도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EK43S 기준으로 12, 마이크론으로는 900에서 1000 정도의 범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푸어링하는 방법을 보고 이제 시간을 좀 기준으로 해서 분쇄 기준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 온도는 지금 93도를 기준으로 제가 레시피에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93도에서 한 96도까지 범위를 두고 취향에 맞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번에 나눠서 커피를 추출할 건데 첫 번째 푸어링은 저희가 블루밍이라고 얘기하는 단계로 60g까지 물을 좀 충분히 주어서 커피를 골고루 적실 수 있는 양을 좀 설계를 해봤어요. 그래서 60g의 물을 충분히 커피를 골고루 적실 수 있게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만약 저처럼 하류 V60 같은 콘향 드리퍼를 사용하신다면 너무 가 쪽으로 물을 붓게 되면 물이 이제 바이패스 되면서 커피를 지나지 않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심부 위주로 편안하게 물을 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푸어링은 35초가 되면 130g까지 물을 중심부 위주로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바리스타의 테크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막 교반을 많이 주는 레시피보다는 저는 매장에서도 평소에 물을 가운데 위주로 편안하게 부어주는 레시피를 좀 선호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내려드리는 커피와 집에서 내려 드시는 커피가 조금 큰 편차 없이 맛있게 내려드릴 수 있도록 레시피를 항상 많이 안내해드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푸어링에는 230g까지 100g의 물을 마찬가지로 중심부 위주로 편안하게 부어주시면 되고 물을 붓는 타이밍은 제가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분쇄도를 일단 맞춰보시고 거기에서 드리퍼에 이제 물이 30%에서 40% 정도 남아있을 때 다음 푸어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차수는 교반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심부 위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300g까지 푸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시고 추출 권장하는 시간은 2분에서 2분 30초인데 아마 지금 이 커피는 물 빠짐이 조금 느린 편이어서 2분 30초 정도의 추출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 30초 정도를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블레이거 커피의 헤드로스터를 맡고 있는 테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레시피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 블렌딩인 네로 블렌딩이랑 저희 특별하게 준비한 언스페셜티 블렌딩인 흥얼흥얼 블렌딩 에스프레소 추출이랑 라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네로 블렌딩 추출 한번 해볼 거고요. 저희 네로 블렌딩은 콜롬비아, 과테말라, 브라질, 케냐 이렇게 4종으로 준비되어 있는 블렌딩입니다. 저희 메인 블렌딩으로서 약간 밀크 초콜릿이나 견과류 그리고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도 약간 좋은 밸런스와 단맛,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여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매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블렌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보통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그 IMS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스켓은 저희가 18g 들어가는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량으로 도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g 정도까지 도징을 한 다음에 추출을 세팅을 잡고 보통 네로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한 2배수 정도까지 추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에서 2배수까지 추출하는 이유는 저희가 네로에서는 아메리카노도 사용하고 베레이션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의 레시피에 맞게 커피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성분들이 많은 물과 섞이기 때문에 너무 커피를 타이트하게 볶게 되면 물이랑 좀 잘 안 섞여서 커피 맛이 조금
따로 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추출량을 좀 더 길게 가져가 주게 되면 수용성 성분들도 에스프레소 안에 충분히 담기기 때문에 그거를 아메리카노에 넣었을 때 훨씬 더 융화되는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떼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너무 길게 추출하다 보면 수용성 성분이 너무 많이 담기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이 많은 밀크랑 좀 따로 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조금 더 짧게 뽑아서 지용성 성분을 좀 더 가득하게 뽑아가지고 지용성 성분이 많은 우유랑 함께 섞어서 마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추출할 레시피는 일단은 18g을 도징을 할 거고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매장에서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가 드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EK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EK 기준으로는 저희가 네로 같은 경우에는 한 1.7에서 이 정도까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출 뉘앙스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1.7 정도 분쇄를 해서 블라인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EK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뭉침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징컵을 사용하셔가지고 도징을 하신 다음에 잘 흔들어 가지고 분포도를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바스켓에 잘 흔들어 담아줍니다. 집에서는 7신봉이라는 핀을 사용하시던지 저희는 이제 오토컴을 사용해 가지고 일단은 커피를 많이 분배시켜 줍니다. 다음 디스트리뷰터로 커피를 잘 펼쳐주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템퍼로 일정하게 댐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조금 권장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는데 집에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다 보면이 분쇄도에 대한 개념이 약간 헷갈리시거나 분쇄도가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하시고 있는 바스켓의 용량 사이즈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18g의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량 기준으로 우선 담아봅니다. 또는 14g의 바스켓을 담고 있다 그러면은 14g의 정량 도징을 먼저 해본 후에 원두를 담고 탬핑을 한 다음에 포터필터 안에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눌렀을 때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분쇄도가 너무 가늘다든지 너무 적게 담았다든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너무 꽉 차 있다 그러면은 분쇄도가 너무 굵다든지 아니면은 정량 도징보다 너무 업도징을 했다든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고루 전체가 추출이 잘 안 되고 포터필터 안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채널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리스타들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커피가 정상 추출의 궤도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먼저 판단을 한 후에 커피 센서리를 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유석이 조절이 가능한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석 조절을 하는 머신들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초당 8g 정도 나오는 세팅으로 지금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머신들은 초당 10g이나 11g 정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유량이 조절이 가능하거나 인퓨전을 넣을 수 있는 머신들은 좀 더 작은 편입니다. 네로 같은 경우에는 18g에 지금 36g 정도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시간은 보편적으로 20초 후반대나 30초 초반대 정도 추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출을 마쳤고요. 네로 같은 경우는 저희 에이징 기간은 꼭 한 7일 이상, 저희 매장에서는 14일 정도의 에이징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보편적으로 상업용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또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에서도 고형 성분을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추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14일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집에서는 한 7일 정도 이상 된 커피를 사용하시면 에스프레소는 충분히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이 완성됐습니다. 이 레시피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월픽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레시피는 저희 하우스 블렌딩 네로를 이용한 라떼 메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라떼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지만 아까 에스프레소에서 설명드렸듯이 라떼는 지용성 성분들이 가득한 밀크랑 에스프레소가 만나는 하나의 음료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자체를 너무 길게 추출하다 보면
우유랑 만났을 때 약간 융화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출 자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추출을 해서 에스프레소와 밀크가 좀 더 융화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로가 들어간 라떼에서는 레로의 밀크 초콜릿 같은 맛이 우유와 만나서 약간 카라멜이나 약간 고소한 견과류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도징은 우선 18g 똑같이 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도도 똑같이 1.7 정도로 라이딩하고요. 마찬가지로 도징컵에서 잘 흔들어서 바스켓에 골고루 잘 섞어서 담아줍니다. 커피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피를 어떻게 잘 분포시켜 주냐, 그리고 잘 고르게 다져 주냐, 그리고 고르게 잘 물을 적셔 주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떼는 32g 정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를 양쪽으로 받아놓은 상태고요.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6온즈나 8온즈 정도 들어가면 우유가 한 150에서 17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떼 정도 들어가시면 한 225에서 250 정도 담아서 만드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로 그냥 투샷 기준으로 그 따뜻한 거는 300 정도 담으시면 되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175에서 한 200 정도 담으신 후에 얼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보통 집에서 드실 때 우유를 데우시는 경우에 흉기가 없으시면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데우실 때는 한 번에 너무 뜨겁게 가열하지 마시고 30초씩 나눠서 데워서 드시면 우유의 풍미도 좀 더 살고 손실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우유의 온도 정도는 집에서 바로 드시는 경우라고 하시면 한 50도에서 60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약간 좀 더 뜨겁게 원하시면 그보다 좀 더 높게 온도를 가열해도 되시면 그 이후로 더 이상 가열하게 되면 우유의 비린 맛이나 약간 좋지 않은 맛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가지고 에스프레소랑 섞었을 때 가장 맛있는 밀크 메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언스페셜티 블렌딩 흥얼흥얼입니다. 흥얼흥얼은 저희가 이제 오후에 이제 마실 수 있는 커피로 준비를 했고요. 에티오피아 이종이 들어가서 약간 좀 말린 무화과나 찐득한 과일 같은 느낌들이 많은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링으로도 충분히 좋지만은 저희가 세 가지 블렌딩 중에서는 가장 좀 에스프레소 추천하는 블렌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하우스 블렌딩과 동일하게 도징은 18g, 왜냐면 저희가 포터필터 바스켓은 IMS 바스켓 18g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량 도징을 권장드립니다. 커피의 추출 동안 18g에서 1.8배수나 총 2배수 정도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라떼나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기에도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출 시간이 좀 뉘앙스에 따라 좀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과일 같은 느낌이 좀 화사하게 원하시면 추출 시간 좀 짧게 뭐 25초에서 23초 정도 추출하면 되시고, 좀 더 찐득한 단맛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20초 후반대나 30초 초반까지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K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는 한 1.2에서 1.5 사이 정도의 추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징컵을 이용하시면 글라인딩 후에 좀 잘 흔들어서 커피를 잘 분배시켜 주신 후에 포터필터에 가지런히 담아주시면 됩니다. 집에 칠신봉이나 또 오토콘 같은 침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으면 좀 잘 풀어서, 칠침봉이 없다고 하시면 집에 있는 그 철사나 이런 것들을 좀 얇은 거 또는 이제 침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잘 분배시켜 준 후에 디스퍼리피터나 손으로 골고루 분배를 시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담았을 때 이렇게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되는지를 잘 확인하신 후에 추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8g에 36g 정도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완성이 됐고요. 에스프레소에서는 말린 무화과나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로즈잎 같은 그런 풍성한 향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플로럴 계열이나 약간 조금 화사한 계열의 과일 톤을 원하시면 시간을 좀 더 짧게 가져가시면 되고, 좀 더 찐득한 과일 같은 말린 무화과나 잼 같은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좀 더 추출을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길게 추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시피를 활용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월픽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레시피는 저희 언스페셜티 블렌딩인 흥얼흥얼을 준비해가지고 흥얼흥얼로 라떼 레시피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징은 18g 똑같이 도징을 하셔가지고, 추출은 에스프레소로 드시는 것보다 약간 좀 짧게 추출해서 마찬가지로 한 32g 정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징컵을 사용하시면 잘 흔들어서 커피가 뭉쳐지지 않도록 분배를 잘 시켜주신 후에 포터필터에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토컴이나 7친봉 그리고 철사 같은 걸 이용해서 커피를 잘 분배해 줍니다. 후에는 손으로 레벨링을 하셔도 되고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셔서 레벨링을 하신 후에 평이 잘 맞게 커피를 템핑을 해줍니다. 추출은 18g 이용해서 32g 정도 추출할 거고요. 언스페셜티 블렌딩 3종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블렌딩대로보다는 라이트한 커피입니다. 그래서 레시피 자체도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나 우유량을 좀 적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250에서 한 200 정도 사용하시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라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유랑 만났을 때 훨씬 더 라이트한 커피들이 우유에 좀 밀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는 한 180에서 200ml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130ml에서 한 150ml 정도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흥얼흥얼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에티오피아 특유의 과일 같은 느낌이나 플로럴한 느낌들이 잘 살아있어서 치즈 같은, 요거트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월픽 레시피를 통해 커피를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